벌써 얘는 여기 오는데 얘는 지금 벌써 여기 온다는 거죠. 여기. 얘가 이제 깊으면 뭐가 좋겠어 이제. 물팀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여기를 다 가공을 한 거야. 일체형 같이 생겼는데 좀 신기하네요. 그지? 손으로 만졌을 때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물의 그런 방향, 모양 이게 달라. 와, 되게 비싼 고급 수전들은 여기서 되게 예쁘게 나와. 삼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 싱크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여기 장소 좀 신기한 곳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혹시? 여기는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 기업인 백조 싱크 본사 전시장이야. 싱크볼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싱크볼 구경하러 온 거지. 그럼 오늘 싱크볼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자. 삼촌 그러면은 싱크볼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싱크볼을 고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폭 그리고 깊이, 코팅이 어떤 게 되어 있냐, 또 소음 패드가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마 깜브로테 860 정도는 무조건 다 들어봤을 거야.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얘가 거의 베스트셀러고, 콰이어트 900, 뭐 예를 들어서 960.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이 폭을 말하는 거거든. 86cm. 960은 96cm. 깜포르테 지금 830이 있네. 얘는 83cm.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지금 이제 이렇게 틀리지. 만약에 이제 주방을 설계할 때 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제 좀 좁은 걸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좁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조리 공간을 더 필요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사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 사이즈별로 이 깊이가 틀리거든. 깜포르테 860 같은 경우는 얘가 한 22cm가 23cm 정도 되고, 깜포르테 830은 얘가 한 27cm가 돼. 이게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엄청 깊어. 지금 봐봐. 얘보다는 엄청 깊어. 벌써 얘는 여기 오는데 얘는 지금 벌써 여기 온다는 거죠.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한 못해도 한 이만큼씩 더 깊다 보니까 얘가 이제 깊으면 뭐가 좋겠어 이제. 물팀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물팀 방지에 좋다라는 거야. 단점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숙여되니까. 이제 제품마다 이제 다 특징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르면 될 것 같고. 1.2T 스텐으로 만드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많이 날 수가 있어. 너는 이제 뭐 살아보지 못했겠지만 그런 함석 지붕에 살던 그럴 때는 비가 오면 소음이 엄청나게 심했었거든. 지붕에 막 다다다닥 비가 오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틀게 되면 물이 떨어지겠지. 낙수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패드를 까는 거야. 소음 방지에 되게 탁월한 패드, 콰이어트 패드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백조가 제일 먼저 만든 거야. R&D 팀하고 개발팀 이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대. 되게 유명한 업체들하고도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한대.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싱크볼 고른 기준 중에 코팅도 있을 것 같은데 늑대나 이런 마모도 내 약품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게 있어야 되거든. 일반적인 그런 중국산 제품들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우리도 되게 어떤 코팅했어요, 되게 좋은 코팅이에요, 강도가 좋아요 막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 근데 백조만큼은 틀리더라고. 어떻게 다른가요? 수치화를 해서 보여줘. 마모 강도가 9H다. 이 9H가 또 다른 말로 좀 들어가면 연필 강도라고. 연필 강도가 보통 B부터 H까지 되게 다양하거든. 일반적으로 삽입 연필 알잖아. 삼촌도 옛날에 이제 도면 그릴 때 이제 H가 되게 강한 뭐 2H나 4H 뭐 이렇게 강한 힘을 써가지고 그리기도 했었거든. 그게 9H가 뭐냐면 연필의 강도가 9H만큼 강한 연필로 긁어도 기스가 안 난다. 이 개념이거든. 9H 정도면은 거의 자동차 코팅 정도? 준하는 그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생활 스크래치에서는 기스가 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내구성이 그럼 엄청 좋아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은 그런 어떤 산술적인 수치 내놓지를 않아. 근데 여기만 그렇게 내놔. 그리고 고니 클리어 코팅 같은 경우에 자체 개발한 그런 특수 도료를 가지고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200도 정도에서 고온 열 처리를 한다는 거야. 열 처리하면 좀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너 이 자동차 봐봐봐. 도장하고 열 처리하잖아. 그래야지만 더 강해지거든. 이런 거 할 때 그냥 도색한 거하고 드라이기로 열 처리 좀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틀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야.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지. 그런 데서 좀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어. 요런 게 이제 콰이어트 패드인데, 그게 패드예요? 패드인데 2중 패드가 있고 3중 패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깜폴대 같은 경우에 3중 패드라서 좀 비싼 거고, 얘는 좀 싼 모델 한 장이 빠졌어. 2중 패드. 어쨌거나 이 정도만 해도 소음 절감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공했다라는 거지. 소리 소음 많이 잡아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엠보로 되어 있거든.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야. 왜 엠보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음악실이라든지 소음 같은데 관련된 소음 공사할 때 계란판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작은 거지만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니까 여기가 이제 R&D 팀이 전문으로 있고 디자인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상판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좀 안 봤었던 상판 같은데. 사실 삼촌 처음 봐. 그 상판은 많이 봤는데 상하부장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건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다 스텐으로 만든 거야. 스텐을 접어. 그래서 R로 다 만든 거야. R15R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여기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까지. 원하면 아일랜드를 했을 때 사면까지 전부 다 R로 곡선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싱크볼. 얘도 이제 밑에서 사실 이거 용접을 한 건데 여기를 다 가공을 한 거야. 일체형 같이 생겼는데 좀 신기하네. 그거. 그지?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서 낸 것처럼 보이잖아. 얘 따로인데 용접을 해서 붙인 건데 손으로 만졌을 때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 일체형 같았고 일체형. 지금 용접을 해가지고 손으로 다 지금 이거 가공을 한 거야.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이게 왜 가능한지 알아? 여기가 아까 장수 기업이잖아. 평균 근속 연수가 40년이 넘는 분들이 다 계신데 여기에.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거지, 장인. 그분들이 와서 다 하나씩 하네. 그분들이 다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놀라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부장을 만든 건데 와, 다 스텐인데요? 다 용접을 해가지고 가공을 한 건데 가공 처리가 상당히 뛰어나 이게. 지금 삼촌이 되게 놀랬거든 지금. 그래서 경첩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냥 블럼 경첩 넣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지금 선반도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절곡해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울 뿐인 거야. 이런 것들 지금 안에 선반도 다 지금 스텐으로 만들었거든 이렇게. 그러네요. 야 근데 무겁다. 무거운데 절대 이거는 뭐 부서지거나 물에 어떤 영향도 없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원래 오래 쓰면 이런 데 다 불고 하거든, 엣지 부분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여는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완성도가 되게 높아. 리빙페어에서 출품된 거 그때 삼촌도 가서 봤는데 이거 한번 물어봤거든, 슬쩍.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인가요? 자당 300 정도 하는데 자가 얼마야? 30cm. 이거 한 뼘하고 요만큼이 이게 이제 300만 원인가? 300, 300, 300, 300, 300 이렇게 하면 이거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 흑백요리사 봤나? 아, 흑백요리사 근데 거기는 다 스텐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지? 어마어마했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면 이제 요리도 더 잘 되겠지. 그치? 여유 있고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할 것 같아. 싱크볼 설치하는 방식이 인셋이 있고 언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인셋 방식이야, 인셋.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올려서 그냥 마감을 하는 방식이고, 언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밑에서. 언더는 좀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인셋은 웬만한 사람들도 그냥 할 수는 있어. 위에서 이제 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사실 수요가 싱크볼 회사에서의 그 매출 순위로는 인셋 방식이 더 많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얘는 리폼이 가능하니까. 언더볼을 리폼을 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상판의 크기도 언더볼에 따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상판을 재사용한다고 하면은 언더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셋을 쓰는 거야. 얘는 사실은 맞지 않아도 이 날개 부분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만 해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유 치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인도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단점이 있어. 삼촌이 이걸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봐도 물이 넘어가지 못하잖아, 이렇게. 그렇네. 그지? 그리고 물이 뒤쪽 같은 경우에 꼈을 때 잘 안 보여. 뒤쪽에 이렇게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진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 근데 언더 같은 경우에 눈으로 다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가다가 충분히 싱크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장점들이 많지, 언더가. 근데 예쁘기는 솔직히 말하면 육안상으로 예쁘기는 얘가 처음엔 예뻐. 아, 딱 보이니까. 보이니까. 보이고 좀 뭐랄까 웅장해 보이잖아. 더 디자인적으로도 작은 거보다 큰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훨씬 더 미려해 보이거든. 거의 리폼 현장에 많이 쓰는 거다. 근데 리폼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밀지 않을까. 여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쭉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카바 형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얘는 여기가 도마 형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제품.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런 선택이 되게 좀 광범해졌다. 삼촌은 어떤 수전 위주로 많이 시공하나요? 거의 구할이 이렇게 거의목이지. 왜냐면 이걸 거의목이라고 하거든. 거의 목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런 L자형들이 있어. 근데 옆에서 한번 쭉 봐봐봐.
높이가 틀리지 않아? 그래서 얘가 더 낮고 얘가 더 높잖아. 높으면 단점이 아무래도 물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나는 이제 거위목을 많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꼭 나는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품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귀상어, 삼촌은 귀상어라고 얘기했는데, 귀상어 수전인데 얘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에서 토수구로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또 나와. 이렇게 하면 또 여기로 나와. 이렇게 하면 또 여기로 나와. 이게 4가지 버전인데 처음 봤어. 원래 3가지 버전이거든. 디자인상은 되게 이상한데 기능상 되게 좋아. 지금 여기가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물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전도 되게 그런 게 있다. 금액대에 따라서 사실 수전에서 나오는 물의 그런 방향, 모양 이게 달라. 그래요? 그게 좀 달라요? 되게 비싼 고급 수전들은 여기서 되게 예쁘게 나와. 그걸 연구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는지. 그래서 되게 비싼 거고, 일반적인 수전들은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뭐 여담이야, 여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스텐이고, 여기 얘는 스텐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 요건 이제 플라스틱, ABS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도금을 한 거야. 여기도 이제 L자형들이 많잖아. 이렇게 이제 높은 제품들이 있고, 이런 거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팀이 많으니까, 이런 싱크부 수전을 만약에 고를 때 그럼 어떤 싱크부를 고르면 될까? 깊이가 깊은 걸로 하면은 바로 옆에 있잖아 지금 얘처럼 한 27cm처럼 깊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L자를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하고 싱크부라고의 그런 궁합도 좀 있다 보니까 고를 때 토수구 높이가 높냐 안 높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높다 그러면은 좀 깊은 싱크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를 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상판이랑 1대1로 떨어지는 거랑 살짝 튀어나오게 하는 시공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요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좀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좀 있는데, 지금 원래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5m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물 닦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닦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물때가 생기겠지. 관리 차원에서 닦으면 되는 건데, 이게 싫으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미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너무 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쪽에 때를 닦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삼촌은. 그래서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튀어나와서 아예 밑에서 그냥 닦아버리게. 그러면 이제 보이진 않지. 완전 보이진 않지.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밑에를 이제 닦으면 되는데, 눈으로 지저분한 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닦겠냐? 그냥 지저분한 게 처음에 안 보이고 그냥 있어도 좀 무시하겠냐? 금액이 추가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어떤 걸 많이 선호하시나요?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저렇게 그냥 돌출되게끔 하고, 가끔 공부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제 뭐 카페라든지 뭐 세린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1대1로. 자기 취향인 것 같아. 요거는 후드인가요, 남편? 그렇지, 그 주방 후드. 이번에 이제 백조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이 그냥 일반 후드인 줄 알았는데 BLDC 후터를 장착한 후드야. 이 안에 이제 모다가 있는데, 모다가 AC 모다하고 BLDC 모드 2가지로 보통 나뉘어져. AC가 단점이 뭐냐면은 좀 소음이 크고 풍량을 많이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단, 2단 정도? 고장이 좀 잘 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 풍량도 좀 약하고. 그래서 좀 저렴한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BLDC라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정숙해. 그리고 이제 풍량도 되게 세고, 제품마다 좀 틀리겠지만 풍량을 자연스럽게 막 조절할 수가 있어. 단수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되게 비싼 제품, 막 1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은 1단부터 9단까지 할 수가 있는 것들도 있고, 얘는 이제 1단부터 3단이긴 한데 가성비가 좀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30만 원대 제품들이 지금 여기 히든 후드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얘도 한 30만 원대 정도 해. 그래서 일반적인 BLDC 모델 중에서 좀 가성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 그럼 BLDC 모터로 하게 되면 흡입력?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AC 모터보다는 더 낫지.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BLDC 모델 중에서도 이제 다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타이머하고 풍량하고 뭐 조명 요 정도까지가 있어. 이 정도에서 한 30만 원대면 괜찮은 거지, 금액이. 이거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라서 녹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되냐면, 인테리어 공사 공정을 표를 보게 되면 가구를 하고 나서 뒤에 나머지 공정이 뭐가 있게, 뭐 물론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도배가 남아있거든. 도배. 근데 도배도 칼을 써, 칼. 왜냐면 잘라야 되니까. 근데 칼을 쓰다가 칼날 그 자른 그 조그만한 그 칼날이 잘못해서 싱크볼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물에 그 녹이 나. 그러면은 싱크볼에 유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안 닦일 수도 있고 닦여지길 수도 있는데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 시공할 때 도배할 때도 사실 그 위에다가 도배지를 깔거든. 그리고 사용할 때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기스가 날 수밖에 없지. 칼이라든지 어떤 철제 식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싱크볼 안에 딱 강하게 떨어지거나 기스가 나거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클리어 코팅들이 벗겨지고 또 거기에 철 성분들이 조금씩 뭐랄까 박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물하고 산화가 되면서 녹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녹이 쓰는 건 아니고 표면에 녹이 묻어가지고 흡착이 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걔를 닦아내면 되는데 코팅 자체가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내구성이 이제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고니 코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잘 쓰면 3년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반적인 아까 뭐 중국산이나 이런 제품들은 한 6개월, 7개월?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코팅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관리를 되게 잘하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은 싱크볼 전용 코팅젤가 팔아,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발라줘.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다 깨끗하게 말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최대한 6, 7개월 그리고 뭐 진짜 막 쓰시면 한 3개월. 그래서 어느 정도 코팅은 할 수가 있어. 진짜 그래도 나는 좀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코팅제. 그리고 항상 쓰고 나서 항상 물기를 싹 닦아주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게 가장 팁일 것 같고 어쨌거나 너무 신경 써서 사용한다. 그러면 노이로제 걸린다.